마음 챙김. 이 책은 현대 물리학, 특히 양자 물리학의 발견을 바탕으로 인간의 의식과 현실, 창조 능력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저자는 뉴턴과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아인슈타인과 양자 물리학으로 이어지는 과학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마음과 물질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책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주제를 다룹니다. 첫째, 현실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변화. 둘째, 관찰자 효과와 의식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 셋째, 이러한 원리를 일상에 적용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혁명적 발견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실이 훨씬 유동적이고 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아인슈타인의 E는 mc 제곱이 물질과 에너지의 근본적 동일성을 증명했으며 양자 물리학의 관찰자 효과가 의식이 물질 세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아원자 수준에서 모든 물질은 대부분 빈 공간이자 에너지 패턴이며 이 에너지는 관찰자의 주의 집중에 반응하여 물질로 변환된다는 것입니다. 책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은 이러한 과학적 원리가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저자는 관찰자 효과를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단순한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현실의 적극적인 창조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결정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우리가 의식적 선택을 통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저자는 글렌 레인 박사의 DNA 실험과 하트메스 연구센터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생각과 감정이 실제로 물질 세계에 측정 가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합니다. 특히 감정과 의도가 결합될 때 더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양자장이 단순한 소망이나 목표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이 일관성 있게 정렬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의식의 능력에 대해 논의합니다. 레너드 레이보비치 박사의 기도 실험을 통해 현재의 의도가 과거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시간이 선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양자 물리학의 관점과 일치합니다. 책의 후반부는 양자장과 의식적으로 소통하는 방법, 즉 아무 사물도 없고 아무 몸도 없고 아무 시간도 없는 순수한 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법에 대해 다룹니다. 이러한 명상적 상태에서 우리는 환경, 몸, 시간이라는 빅3를 초월하여 양자장의 무한한 가능성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현대 물리학의 발견을 영성과 자기개발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끌어당김의 법칙을 넘어서 과학적 근거와 실용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합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습관적인 사고방식과 감각적 현실에 대한 의존을 깨고 의식의 힘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도록 격려합니다. 책의 강점은 복잡한 양자 물리학 개념을 일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존재 상태의 중요성과 생각과 감정의 일관성에 대한 논의는 많은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통찰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개념과 영적 해석 사이의 경계가 때로는 불분명하다는 점은 비판적 독자들에게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일부 원리들이 일상적 규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계의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책은 의식적 변화만으로 모든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사회구조적 문제나 물리적 제약을 간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메시지를 통해 독자들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재평가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과학과 영성의 경계를 탐구하며 인간 의식의 가능성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현대 물리학의 발견을 개인의 성장과 변화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독자들에게 새로운 사고의 틀을 제공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책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단순한 두뇌 활동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강력한 힘이며 이 힘을 의식적으로 활용할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정론적 세계관과 희생자 의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에 대한 창조적 책임을 받아들이라는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원인과 결과에서 결과를 창조하기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많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외부 환경이 내면 상태를 결정한다는 전통적 관점 대신 내면 상태가 외부 환경을 창조한다는 관점은 개인의 힘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책은 또한 변화가 쉽지 않은 이유도 설명합니다. 단순히 의지력이나 시간의 부족이 아니라 현실의 본질과 자신의 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변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행동 수정이 아닌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익숙한 현실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의식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험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는 단순한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 양자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창조적 의식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왜 그렇게 어려운가? 관찰자 효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초기의 물리학자들은 세상을 물질과 생각으로 나누었고, 나중에는 물질과 에너지로 나누었다. 물질과 생각 또는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이런 마음물질 이원론은 현실이란 본래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가 생각이나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초기 세계관을 형성했다. 그러나 우리는 방대하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의 한 부분이며 이 에너지장은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느낌에 반응한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생각과 물질의 관계를 탐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그와 같은 탐구를 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스스로 묻는다. 현실을 창조하는 데 마음을 사용할 수 있을까? 만약 할 수 있다면 마음은 우리가 원하는 존재가 되고 원하는 삶을 창조하기 위해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가?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하자. 우리는 육체적 자아든 감정적 자아든 혹은 영적 자아든 번화시키길 원하지만 따지고 보면 모두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각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 원하는 것이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옆구리 살을 볼 때 우리는 그저 거울에 비친 모습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더 날씬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기도 하고 더 살찌고 통통한 모습을 보기도 한다. 과연 어떤 것이 진짜 나의 모습인가? 밤에 침대에 누워 하루 동안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되돌아본다고 할 때 우리는 자신을 말 안 듣는 아이를 야단친 부모로만 보지 않는다. 그보다는 고문대 위의 무고한 희생자처럼 인내심으로 견디는 천사로 보거나 아니면 아이의 자존감을 짓밟아버린 끔찍한 괴물로 여긴다. 과연 둘 중에 어떤 모습이 진짜인가? 정답은 모두가 진실이라는 것이다. 그런 극단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에서부터 부정적인 모습까지 다양한 모습들이 모두 진실이다. 어떻게 이 다양한 모습들이 모두 진실일 수 있는지 이해시키기 위해 나는 현실의 본질에 대한 과거의 낡은 이해, 방식을 깨부술 참이다. 당신은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엄청난 일처럼 들릴 수도 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도 하다. 사람들이 이 책에 끌린 가장 큰 이유가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을 위해 시도했던 육체적, 감정적 혹은 영적인 변화의 노력들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노력이 실패한 이유는 의지나 시간, 용기, 상상력의 부족보다는 인생에 대한 당신의 믿음과 더 관련이 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단점들을 깊이 생각해보면 아마 근본적으로 크게 간과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해낼 정도로 커다란 힘을 지니고 있다는 진실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 말이다. 우리 모두는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적극적인 노력의 혜택을 모두 거두어 드릴 수 있다. 따라서 현실에 안주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선택을 할 때마다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좋든 나쁘든 우리의 생각은 정말로 삶에 영향을 미친다.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생각이 삶의 명백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개념을 정말로 받아들인다면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붙잡아두는 행위를 그만두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문제에 계속 집착하는 대신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라. 이 원리가 진실임을 정말로 안다면 바라던 운명을 의도대로 창조할 수 있는 하루를 그냥 놓치고 말 것인가? 삶을 바꾼다는 것은 나는 이 책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을 바꿔놓길 바란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당신이 훨씬 강력한 존재이며 당신이 생각하고 믿는 것이 당신이 보는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를 바란다. 현실을 보는 관점을 깨지 않는다면 삶의 모든 변화는 그저 일시적이고 우연한 것으로 남게 될 것이다. 원하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이 실제이고 진실인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마음을 열 필요가 있다. 사고방식을 전환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여 창조하도록 돕기 위해 우주론에 대한 설명부터 하겠다. 단지 현실의 본질과 그것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훑어보기만 할 테니 놀라지 않아도 된다. 이 모든 것은 생각이 어떻게 운명을 형성할 수 있는지를 쉽고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의식과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되어 온 생각들을 기꺼이 버릴 의지가 있는지만 시험할 것이다. 일단 현실을 이루는 근본적인 힘과 요소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면 현실에 대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이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당신의 정체성도 바뀌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 사실 나는 당신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 잘 알고 있다. 나 역시 내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세상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에 친숙해지기 위해 먼저 마음과 물질이 분리되어 있다는 초기의 믿음에 기초한 세계관을 살펴보도록 하자. 물질과 마음은 분리된 것인가? 관찰 가능한 외부의 물질 세계와 생각으로 이루어진 내면의 정신 세계를 연결짓는 것은 과학자와 철학자들에게 항상 어려운 도전이었다. 오늘날에도 대다수 사람들에게 마음은 물질 세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거나 눈에 띌 만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물질 세계가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동의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일상의 견고한 것들에 물리적인 변화를 끼칠 수 있을까? 물질로 이루어진 단단한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과 물질은 분리된 것처럼 보인다. 전통적인 관점에 변화가 일어난 시점을 추적하기 위해 멀리까지 갈 필요는 없다. 역사가들은 근대인들이 우주는 본질적으로 질서정연하고 따라서 예측과 설명이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말한다. 17세기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데카르트를 떠올려보라. 그는 수학 및 다른 분야에서 지금도 널리 받아들여지는 많은 개념을 발전시켰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는가?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의 이론들 가운데 하나는 좋은 면보다는 해로운 면이 더 많았다. 데카르트는 우주는 예측 가능한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는 기계론적인 우주 모델의 지지자였다. 그러나 인간의 사고 기능에 이 모델을 적용하는 순간 커다란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인간의 마음은 어떤 법칙이 깔끔하게 들어맞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를 지녔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물질 세계와 마음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것들을 동합하지 못했다. 하지만 물질과 마음의 존재를 설명해야 했기에 재치 있는 심리 게임으로 피해갔다. 그는 마음은 객관적인 물질 세계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완전히 과학적 연구의 경계 밖에 있다고 했다. 물질에 대한 연구는 과학에 관할 영역인 반면 마음은 신의 도구라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에 대한 연구는 종교의 몫으로 떨어졌다. 궁극적으로 데카르트는 마음과 물질의 개념에 이원성을 부여하는 믿음 체계를 세웠다고 할 수 있다. 수세기 동안 그러한 구분은 현실의 본질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생각이 되었다. 데카르트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한 것은 아이작 뉴턴 실험과 이론이었다. 뉴턴은 우주가 기계라는 개념을 확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의 질서정연한 작동 방식을 정확히 알아내고 계산해서 예측할 수 있는 일련의 법칙도 만들었다. 뉴턴의 고전 물리학 모델에서는 모든 것을 견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는 물체를 움직이거나 물리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이제 보게 될 것처럼 에너지는 물질적인 것에 가해지는 외부의 힘 이상의 것이다. 에너지는 모든 사물의 구조 자체이며 마음에 반응한다. 더 나아가 데카르트와 뉴턴은 현실이 기계론적인 원리에 따라 작동되는 것이라면 인간은 그 결과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고방식을 확립시켰다. 현실의 모든 것은 미리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인해 사람들은 생각이 중요하다거나 자유의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고사하고 행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은 한갓 희생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에 괴로워하지 않는가? 수세기 동안 이런 믿음이 세상을 지배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데카르트와 뉴턴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사상이 필요하다. 아인슈타인, 우주를 뒤흔들다. 뉴턴 이후 약 200년이 지나 아인슈타인은 그 유명한 방정식,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 이는 질량과 에너지는 동등하며 질량은 에너지로, 에너지는 질량으로 변환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를 내놓았다. 이는 에너지와 물질이 근본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둘은 하나이자 같은 것임을 증명하는 방정식이다. 그의 연구는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방정식은 뉴턴과 데카르트의 생각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아인슈타인 혼자서만 현실의 본질에 대한 과거의 관점을 무너뜨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기존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고 결국에는 융통성 없는 사고방식을 붕괴시키기에 이르렀다. 그의 이론들에 힘입어 과학자들은 빛의 이해하기 힘든 움직임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과학자들은 빛이 어떤 때는 파동처럼 행동하고 어떤 때는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빛이 파동인 동시에 입자일 수 있을까? 데카르트와 뉴턴의 관점에 따르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빛은 파동이거나 입자, 둘 중 하나여야 했다. 곧 이원론적인 데카르트 뉴턴의 모델은 모든 것에 가장 기본 단위인 아원자 수준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아원자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의 최소 단위인 의지를 구성하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 등을 지칭한다. 물질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파동과 입자이며 관찰자의 마음에 따라 상태가 결정된다.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부터 봐야 했고, 이러한 특별한 실험들의 결과로 양자물리학이라 불리는 새로운 과학 분야가 탄생하게 되었다. 우리는 견고한 지반 위에 서 있는가?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우리가 견고한 지반 위에 발을 딛고 서 있다는 생각을 뒤집어 엎으며 우리를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이쑤시개와 스티로폼봉으로 만든 고전적인 원자 모델을 떠올려 보자. 양자물리학이 등장하기 전 사람들은 하나의 원자는 비교적 단단한 원자핵과 그것을 둘러싼 더 작고 견고한 물체들로 구성된다고 믿었다. 충분히 강력한 측정 도구가 있다면 원자를 구성하는 아원자 입자들을 측정할 수 있고 그 수를 셀 수 있다는 주장은 아원자 입자가 마치 목장의 소처럼 움직임이 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원자들은 단단한 물질로 구성된 것처럼 보였다. 과연 그럴까? 양자 모델에 의해 밝혀진 것처럼 뉴턴의 원자 모델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니다.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에너지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물리적인 것들은 단단한 물질이 아니다. 그보다는 온통 에너지의 장이거나 정보의 주파수 패턴에 가깝다. 모든 물질은 어떤 것이기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작은 것들의 세상과 큰 것들의 세상.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현실의 본질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아인슈타인과 다른 과학자들은 또 다른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다. 물질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물리학자들이 원자 세계를 관찰하고 측정하기 시작했을 때 양자 수준에서는 원자의 기본 요소들이 큰 물체들과 달리 고전 물리학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큰 세상에서 물체에 관련된 현상들은 예측할 있고 재현 가능하면을 일관된다. 사과가 나무에서 지구의 중심을 향해 떨어져 뉴턴의 머리에 부딪힐 때까지 그것은 일정한 힘으로 가속되었다. 하지만 입자 형태의 전자들은 예측 불가능하고 특이한 방식으로 움직였다.
전자들이 원자의 핵과 상호작용하며 그 중심으로 다가가자 이 전자들은 에너지를 얻었다고 잃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등 구애받지 않고 아무 데서나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다면 작은 것들의 세상과 큰 것들의 세상은 서로 다른 법칙 아래에서 움직이는가? 자연 속의 모든 것들이 전자 같은 아원자 입자들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아원자 입자들은 이 법칙을 따르고 이들로 이루어진 자연물은 저 법칙을 따라 행동하는 걸까? 물질에서 에너지로 입자들이 사라지는 궁극의 마술. 과학자들은 전자 수준에서 파장, 전압 등과 같은 에너지 의존적인 특징들을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입자들은 질량이 극미하고 일시적으로만 존재해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이 아원자 세계를 독특하게 만드는 점이다. 아원자는 단지 물리적인 특성뿐 아니라 에너지적 특성도 가지고 있다. 사실 아원자 수준에서 물질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존재하며 끊임없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3차원에서 나타났다가 시간도 공간도 없는 무의 상태인 양자장 속으로 돌아가면서 양자가 입자에서 파동으로 바뀌거나 거꾸로 양자장에서 3차원의 시공간 속으로 돌아오며 파동에서 입자로 바뀌는 것이다. 그런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입자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에너지는 온전한 집중에 반응한다. 원자의 구성을 보여주는 과거의 이쑤시개 스티로폼 공 모델을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는 행성이 태양의 주위를 돌듯 전자가 원자핵 주변의 제도를 돈다고 배웠다. 만일 그렇다면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대답은 예이지만 그 이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인지를 구성하는 매우 작은 입자들을 관찰할 경우 관찰하는 사람이 에너지와 물질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양자 실험은 전자들이 무한한 가능성 혹은 확률로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러나 관찰자가 어떤 한 전자의 위치에 주의를 집중할 때에만 그 전자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관찰할 때까지 입자는 현실에 나타날 수 없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파동 함수의 붕괴 혹은 관찰자 효과 observer effect라고 부른다. 이제 우리는 관찰자가 전자를 찾는 순간 전자의 모든 확률이 하나의 물리적인 사건으로 붕괴되어 시공간의 한 특별한 지점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발견으로 인해 마음과 물질은 더 이상 서로 분리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주관적인 마음이 객관적인 물질 세계에 측정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마음과 물질은 연관될 수밖에 없다. 아원자 수준에서 에너지는 관찰자의 주의 집중에 반응하여 물질이 된다. 만약 관찰자 효과를 다루는 법과 무한한 확률, 파동을 붕괴시켜 신이 선택하는 현실을 실현시키는 법을 배우면 삶은 어떻게 변할까? 우리가 원하는 삶을 더 잘 창조할 수 있지 않을까? 무한히 가능한 현실이 관찰자를 기다리고 있다. 깊이 생각해보라. 물질 우주의 모든 것은 전자와 같은 아원자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본래 이러한 입자들은 순수한 가능성으로 존재할 때에는, 즉 관찰되지 않는 동안에는 파동 상태로 있다. 관찰될 때까지 그것들은 모든 것이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또 모든 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아무 데에도 없다. 따라서 물리적 현실의 모든 것은 순수한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만약 아원자 입자들이 무한한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잠재적으로 무한대에 가능한 현실이 존재하도록 할 수 있다. 어떤 것이든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상상한다면 그 현실은 이미 양자장 속에서 가능성으로 존재하면서 당신에게 관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만약 마음이 전자의 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마음은 어떤 가능성의 출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양자장 안에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당신의 현실도 들어있고 당신이 생각하는 온갖 이상적인 자질이나 능력도 들어있다는 말이다.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새로운 지식을 성실하게 적용하며 날마다 되풀이해서 노력한다면 관찰자로서 자신의 마음을 사용해 양자 입자들을 붕괴시키고 수많은 아원자의 확률 파동을 체계화해서 경험이라 불리는 자신이 바라는 물리적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의 에너지는 당신의 마음인 의식에 의해 형성된다. 만약 모든 물질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의식과 에너지 혹은 마음과 물질은 하나라고 할 만큼 아주 밀접히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마음과 물질은 완전하게 얽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식은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는 의식이 에너지이고 에너지가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질에 영향을 끼칠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이자 의식적인 물질이기 때문이다. 양자 모델에서 물리적인 우주는 서로 비물질적으로 연결된 정보의 통합장으로 잠재적으로는 모든 것이지만 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양자 우주는 그저 의식을 지닌 관찰자가 나타나 마음과 의식으로 잠재적 물질 형태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쳐 그 확률 파동을 물질화하도록 기다리고 있다. 확률 파동으로 존재하는 전자가 특정 순간에 입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과 똑같이 우리 관찰자들은 하나의 입자 혹은 입자, 무리가 삶에서 실제 사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의도적으로 운명에 영향을 주는 관찰 기술을 습득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바라는 바가 이미 실현된 모습을 보고 그 이상적인 삶을 향해 잘 나아갈 수 있다. 양자장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과 연결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물리적 시공간을 넘어선 차원에서 정보의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양자장의 물리적 요소들과 접촉하거나 그것에 다가가지 않아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육체는 에너지와 정보의 패턴으로 조직되어 있고 양자장 안의 모든 것과 통합된다. 사람들은 특정한 에너지 패턴이나 신호를 가진다. 사실 모든 물질 존재들은 항상 특정한 패턴의 에너지를 내뿜고 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정보를 실어 나른다. 우리는 육체 이상의 존재이다. 마음의 상태가 변화하면 순간순간 그 신호가 바뀐다. 우리는 몸과 뇌를 사용하여 다양한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의식이다. 양자 얽힘 또는 양자 비국소적 연결 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두 개의 입자가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면 시공간을 넘어서도 이 둘은 언제나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그 둘이 공간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입자에 행한 것은 나머지 입자에도 행해지게 된다. 이 말은 우리 역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시공간을 초월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행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에게 행하는 것이 된다. 여기에 함축된 의미를 생각해보자. 만약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면 예상되는 미래에 존재하는 나와 현재의 나 자신이 시공간을 넘어선 차원에서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시공간을 가로질러 서로 연결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원하는 미래의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 2000년 7월 이스라엘의 레너드 레이보비치 박사는 무작위 이중 맹검 대조 실험을 실시했다. 그는 한 병원의 폐혈증 환자 3,393명을 대조 집단과 기도 집단으로 나누었다. 기도가 환자들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기도 실험은 멀리 떨어져 있는 물질에 마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이다. 레이보비치는 실험에 참가한 환자들의 절반은 기도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은 기도를 받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세 가지 범주열의 지속 시간, 입원 기간, 사망자 수로 나눠 결과를 비교했다. 기도를 받은 집단의 환자들은 열이 일찍 내리고 입원 기간이 단축되었다. 그 반면 두 집단 사이의 사망자 수는 기도를 받은 집단이 조금 적긴 했지만 통계적으로 별 의미는 없었다. 이 실험은 기도가 영향을 끼쳤음을 입증할 뿐 아니라 어떻게 생각과 느낌을 통해 양자장에 우리의 의도를 보낼 수 있는지도 보여준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다. 여러분은 2000년 7월이라는 한 시기에 한 병원에서 동시에 3,000명 이상의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그 병원이 소독 상태가 매우 열악했을까? 아니면 폐혈증이 유행하기라도 했을까? 사실 기도를 받은 사람들은 실험이 있었던 그 해에 폐혈증이 감염된 환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실험이 있기 4년에서 10년 전에 이미 폐혈증으로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었다. 즉 기도를 해주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환자 명단을 보고 기도했던 것이다.
기도를 받은 환자들은 입원해 있던 당시인 1990년대에 모두 측정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상의 변화를 보였다. 기도를 받은 집단이 입원한 시점에서 몇 년 뒤인 2000년에 행해진 이 실험의 결과로 상태가 나아진 것이다. 기도는 현재 행해졌지만 변화는 과거에 일어났다. 이것은 우리의 의도와 생각과 느낌 그리고 기도가 현재나 미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는 다음 질문으로 이어진다. 만약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양자 법칙은 모든 가능성들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 마음과 몸이 하나일 때, 이제 나는 존재 상태 또는 마음 상태를 갖거나 창조하는 것을 구별 없이 언급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느냐가 전제 상태를 만들어낸다. 내가 존재 상태와 마음 상태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당신의 육체가 그 상태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몸에 또 몸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지배당하고 그 결과 몸이 끝이 되는 상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관찰자가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단지 뇌뿐만 아니라 몸 또한 물질에 영향을 준다. 이것이 관찰자로서 외부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당신의 존재 상태이다. 생각과 느낌이 결과를 낳는다. 우리는 주로 생각과 느낌을 사용하여 양자장과 의사소통한다. 우리의 생각은 에너지 그 자체이다. 뇌에서 발생한 전기 자극은 뇌전도 검사로 쉽게 측정할 수 있다. 생각은 우리가 양자장으로 신호를 보낼 때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어떻게 물질에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연구 하나를 공유하고자 한다. 세포생물학자 글렌 레인 박사는 생물학적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치유자들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일련의 실험을 계획했다. DNA가 세포나 세균 배양물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는 치유자들에게 DNA가 들어있는 시험관을 쥐고 있도록 시켰다. 이 연구는 캘리포니아의 하트메스 연구센터에서 시행되었는데 그곳 연구자들은 감정의 생리학, 심장 내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우리의 감정 상태와 심장 박동 사이의 관계를 기록해왔다. 우리가 분노와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심장 박동은 불규칙적이고 혼란스러워진다. 그와 반대로 사랑과 기쁨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하트메스 연구자들이 일관성이라고 지칭하는 매우 규칙적이고 일정한 패턴을 만든다. 레인 박사는 먼저 이 심장 일관성을 조절하는 기술을 훈련받은 사람 10명을 한 집단으로 묶었다. 이들은 이 기술을 적용해 사랑과 감사 같은 강렬하고 고양된 감정을 만들어내었다. 그런 다음 2분 동안 DNA 샘플을 담은 유리병을 들고 있게 했다. 그 샘플을 분석했을 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훈련된 참가자들로 구성된 두 번째 집단도 첫 번째 집단과 똑같이 진행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랑과 감사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나 느낌을 만들어내는데 그치지 않고 DNA 사슬을 감거나 풀겠다는 의도나 생각을 동시에 갖게 했다. 이 집단은 DNA 샘플의 구조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다. 몇몇 사람의 경우에는 DNA가 25% 정도 감기거나 풀렸다. 세 번째 집단에 훈련된 참가자들은 DNA를 변화시키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졌지만 긍정적인 감정 상태는 활용하지 않았다. 즉 그들은 물질에 영향을 주겠다는 생각만 사용하였다. 결과는 어땠을까? 그 DNA 샘플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첫 번째 집단이 가진 긍정적인 감정 상태는 그 자체로는 DNA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 세 번째 집단의 감정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두 번째 집단의 의도된 생각 또한 DNA에 피실험자가 대상에 대해 고조된 감정과 명확한 목적을 동시에 가질 때에만 그들이 의도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의도를 품은 생각은 활력제, 촉매제를 필요로 한다. 그 촉매 에너지가 고양된 감정이다. 심장과 마음은 함께 작동한다. 감정과 생각은 하나의 존재 상태로 통합된다. 만약 우리가 DNA 사슬을 2분 내로 감고 풀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 창조 능력에 대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하트메스 실험이 입증하는 것은
양자장이 단순히 우리의 소망, 즉 감정적인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목표, 즉 생각에만 반응하지도 않는다. 양자장은 오로지 생각과 감정이 정렬되거나 일관성을 띌 때, 즉 이 두 가지가 동일한 신호를 방출할 때에만 반응한다. 고양된 감정과 의식적인 의도를 결합시킬 때, 우리는 양자장의 놀라운 방법으로 반응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양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상태에 반응한다. 양자장의 신호 보내기. 우주 안의 모든 잠재력은 사실상 전자기장을 갖는 에너지이고 확률의 파동이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도 예외가 아니다. 나는 생각을 양자장 안의 전하로, 느낌을 자아로 보는 것이 유용한 모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 양자장 안으로 정기적 신호를 보낸다. 우리가 자기적으로 만들어내는 느낌은 사건을 끌어당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과 느끼는 방식 두 가지가 함께 존재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그 상태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모든 원자들에 영향을 주는 전자기 신호를 발생시킨다. 이것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한다. 내가 매일 널리 내보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잠재적 경험은 양자장 안에 전자기 서명으로 존재한다. 이미 에너지의 주파수 패턴으로 존재하는 잠재적 전자기, 서명 재능, 부, 자유, 건강 등등에 대안이 무한히 많이 있다. 만약 양자장 안에 그 잠재성과 부합하도록 존재 상태를 변화시켜 새로운 전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이 그 일에 이끌린다거나 그 일이 당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과를, 간단히 말해서 늘 하는 일상적인 생각과 느낌이 그 똑같은 존재 상태를 지속시킨다. 그 상태는 똑같은 행동을 유발하고 똑같은 현실을 창조한다. 현실의 어떤 면을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 즉, 경험에 대한 반응이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마음 상태를 만들어내야 한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과를 관찰해야 한다. 양자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관찰자로서 다른 존재 상태를 창조해야 하고 새로운 전자기 서명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전자기적 잠재성으로만 존재하는 양자장 내 잠재적 현실과 연결될 수 있다. 나의 존재 상태 또는 내가 내보내는 신호와 양자장 내의 전자기적 잠재성이 연결되면 내가 그 잠재적 현실로 이끌리거나 그것이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삶이 부정적인 결과들을 끝없이 만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좌절감을 느낀다. 하지만 당신이 전자기 서명을 변화시키지 않고 예전 모습 그대로 있는 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인생을 바꾸려면 에너지를 변화시켜야 한다. 마음과 감정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결과를 원한다면 지금 나의 모습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나를 다시 창조해야 한다. 변화는 생각과 느낌의 일관성을 요구한다. 우리의 존재 상태와 레이저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 둘을 연관, 지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레이저는 매우 일관성 있는 신호이다.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일관된 신호란 같은 위상에 있는 파동들로 이루어진 신호이다. 같은 위상에서 일관성을 띌 때 그 파동들은 더욱 강력해진다. 한 신호 안의 파동들은 일정하거나 불규칙하다. 즉 일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생각과 느낌도 마찬가지이다. 머리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슴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느끼면서 우리는 무언가 창조하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그 일관성 없는 신호의 결과는 어땠는가? 왜 그것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했는가? 하트메스 연구에서 보았듯이 변화는 생각과 느낌이 정렬될 때에만 생겨난다. 파동이 일관성을 띌 때 훨씬 더 강력해지는 것처럼 생각과 느낌이 정렬될 때 더욱 강력한 신호를 내보낼 수 있다. 열정적인 감정과 함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원하는 잠재적 현실로 자신을 끌어당겨 줄 더 강력한 전자기 신호를 내보내게 된다. 나는 종종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나의 할머니 이야기를 한다. 할머니는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이탈리아인으로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늘 죄의식을 지니고 살아오셨다. 할머니는 무언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짐짓 새로운 삶을 산다면 어떨지 생각하기도 했지만 평생 주입된 죄의식이 할머니가 보내는 그런 신호를 교란시켰다.
할머니는 죄의식을 느낄 더 많은 이유들을 만들어낼 뿐이었다. 만약 당신의 의도와 바람이 지속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당신도 일관성 없는 메시지를 보냈을 확률이 크다. 당신은 부자가 되기를 원해 그에 대해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낀다면 경제적 풍요를 끌어당길 수 없다. 왜 그럴까? 생각은 뇌의 언어이고 느낌은 몸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저런 방식으로 느끼고 있다. 마음과 몸이 반대로 움직일 때 양자장은 결코 일관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과 몸이 함께 작동할 때, 생각과 느낌이 정렬될 때, 새로운 존재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방송파에 일관성 있는 신호를 담아 내보내게 된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기대하라. 이제 퍼즐의 나머지 조각을 채워보자.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끌어당긴 결과들이 나를 놀라게 해야 한다. 새로운 창조물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야 한다. 내가 늘 보아오던 익숙한 현실의 꿈에서 깨어나도록 해야 한다. 나의 의식이 양자장의 지능과 접촉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시금 이렇게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도록 영감을 받으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 이것이 창조 과정의 즐거움이다. 왜 그런 놀라움이 필요할까? 만약 어떤 사건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판에 박힌 자동적인 일이며 이전에 내가 수없이 경험해봤던 것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똑같은 익숙한 결과만을 만들어낼 것이다.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 통제하려 한다면 당신은 뉴턴주의자가 된 것이다. 뉴턴의 고전 물리학은 일어날 사건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전부 원인과 결과에 관한 것이다. 뉴턴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외부 환경이 내면 환경을 봉제하고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원인과 결과이다. 그 대신 먼저 나의 내면 환전을 바꿔보라. 그리고 나의 노력에 따라 외부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라. 미지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보라. 예상치 못한 일이 당신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나타날 때 당신은 뜻밖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이제 막 당신은 자기 삶의 창조자가 되었다. 원인과 결과에서 결과를 창조하기 쪽으로 옮겨갔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의도를 가져라. 하지만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은 양자장에 맡겨라. 그것이 나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만들어내도록 하라. 예기치 못한 것을 기대하라. 바라는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내맡기고 믿고 흘려보내라.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미래가 일어나길 바라기 때문이다. 경험하기 전에 감사하라. 지금까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생각과 느낌을 정렬시키되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양자장에 내맡기라고 이야기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약이다. 단조롭고 뻔한 결과로 가득한 인생을 버리고 새로운 경험과 놀라운 일들로 가득한 즐거운 인생을 살려면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 당신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감사함을 느끼는가? 당신은 우리 가족과 좋은 집, 친구들, 그리고 직업에 감사한다고 대답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들은 당신의 삶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미 일어났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 감사한다. 우리는 즐거움에는 이유가 필요하고 감사함을 느끼려면 동기가 필요하고 사랑을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믿음에 길들여져 왔다. 그것은 외부 현실의 의지의 내적인 느낌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뉴턴 모델이다. 새로운 현실 모델은 감각으로 물리적 증거를 경험하기 전에 양자적 창조자인 내가 내 안에 무언가 를 바꾸라고 요구한다. 당신은 원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고 당신이 바라는 일과 관련해 고양된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이러한 현실을 아주 완벽하게 상상해서 지금 그 미래의 삶 속에 존재할 수 있는가? 양자장 안에 잠재성으로 존재하지만 아직 실현되지는 않은 어떤 것에 감사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원인과 결과를 기다리는 것에서 결과를 창조하기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감사의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일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양자장으로 신호를 보낸다. 감사는 지적인 사고, 과정 이상의 것이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바로 이 순간에
그것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야 한다. 오직 느낌만을 이해하는 나의 몸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미래 경험의 감정적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해야 한다. 우주 지성과 양자장. 모든 물리적 현실은 시공간을 가로질러 하나로 연결된 광대한 그물 안에 존재하는 에너지라는 것이 양자 역학 모델의 기본 개념이다. 그물, 즉 양자장은 모든 기능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생각, 관찰, 느낌, 그리고 존재 상태를 통해 그 가능성들을 실현시킬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반응하는 전자기력에 불과한 것일까? 생명력을 불어넣는 우리 안의 영은 단지 생물학과 무작위성의 함수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과의 논의는 결국 다음과 같은 대화로 이어진다. 우리의 심장박동을 유지하는 지능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건 자율신경계의 일부분이에요. 자율신경계는 어디에 위치해 있죠? 뇌에 있어요. 뇌의 변연계가 자율신경계의 한 부분이죠. 그러면 뇌 안에 심장박동 유지를 담당하는 조직들이 있나요? 맞아요. 그런 조직들은 무엇으로 구성되었죠? 세포요. 그럼 그 세포들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분자요. 그 분자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원자요. 그럼 그 원자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아원자 입자요. 그러면 그 아원자 입자들은 주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에너지요. 우리의 몸이 우주와 같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몸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물질 우주를 구성하는 99.9999999%의 형체 없는 에너지라는 사실과 맞닥뜨릴 때 사람들은 알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를 뜨거나 하나의 통합 원리가 모든 물리적 현실에 스며 있다는 이 관념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물리적 현실의 0.0000001%에 불과한 부분에만 온 관심을 쏟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우리는 뭔가를 놓치고 있다. 만약 우주가 정보를 실어 나르는 에너지 파동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힘이 우리의 물리적 구조와 기능을 만들어낸다면 양자장은 보이지 않는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가 모든 물리적 현실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지성은 스스로를 물질로 조직해왔다. 이 지성이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일종의 본보기로서 바로 앞의 대화를 생각해보자. 양자장은 보이지 않는 잠재 에너지인데 그것은 스스로를 에너지에서부터 아원자, 입자, 원자, 분자에 이르는 모든 것으로 조직할 수 있다.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는 분자들을 조직해 세포 조직, 기관, 개, 그리고 마침내 전체 몸을 만든다. 달리 말하면 이 잠재 에너지는 실제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실현될 때까지 자신의 파동 주파수 패턴을 낮춘다. 양자장과 그 안의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우주 지성이다. 이 힘은 물질 우주의 모든 측면에 생명을 불어넣는 우주 마음과 동일하다. 이 지성이 우리의 심장 박동과 소화작용을 유지시키고 모든 세포에서 매 초마다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감독한다. 또한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계를 생성하거나 붕괴하는 것도 이 똑같은 의식이다. 그것은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에 존재하고 우리 안과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힘을 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은 개인적인 동시에 우주적이다. 우주 지성과의 공명. 이 우주 지성이 우리를 하나의 개별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 의식과 동일한 의식을 가진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이 힘은 우주적이고 객관적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의식과 물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우주 지성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당신과 나에 대해서도 모든 차원에서 완전하게 의식하고 있다. 모든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 우주 지성은 우리를 관찰하고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인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 꿈, 행동, 그리고 욕망을 알고 있으며 모든 것을 물질 형태로 관찰한다. 모든 생명을 창조한 의식, 에너지와 의지를 확장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끊임없이 조정하고 그 결과 우리가 살아있도록 만드는 의식, 그처럼 깊고 끝없는 관심을 우리 안에서 표현해온 의식. 그 의식이 곧 순수한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의식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하나는 양자장의 객관적인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인식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의식이다.
이런 의식의 특성을 그대로 따라할 때 우리는 창조자가 될 수 있다. 이 사랑의 지성과 공명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처럼 사랑 넘치는 지성이 된다. 이 우주 지성은 주관적인 마음이 양자장에 보내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에 일치하는 사건, 즉 에너지 반응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의지와 마음이 양자장의 그것과 일치할 때, 또 삶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삶에 대한 양자장의 사랑과 일치할 때, 우리는 이 우주 의식을 그대로 재현하게 된다. 우리는 과거를 초월하고 현재를 치유하며 미래의 문을 여는 고양된 힘이 된다. 양자장에 보낸 그대로 돌아온다. 양자장에 내보낸 신호와 똑같은 사건들이 삶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다. 만약 우리가 고통을 경험해서 마음과 몸 안에 그 고통을 붙잡아 두고 그것을 생각과 감정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이 에너지 서명을 양자장으로 보내는 셈이다. 그러면 우주 지성은 그것과 똑같은 정신적 감정적 반응을 재현할 또 다른 사건을 우리 삶 속에 내보낸다. 생각은 신호를 내보내고 감정은 그 감정 주파수에 맞는 사건을 삶 속으로 끌어들인다. 사실 우리는 언제나 우주 지성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우주 지성은 언제나 우리의 외부 환경 속에 그 피드백을 보낸다. 그만큼 우리는 강력한 존재이다.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왜 우리는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들일 신호를 내보내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에서 이루고 싶은 것과 일치하도록 신호를 보낼 수 있는가? 어떤 생각을 내보낼지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관찰할 수는 있지만 예측할 수는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고히 믿는다면 우리는 변할 것이다. 이 객관적인 지성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법을 추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 지성에게 보낸 생각과 느낌, 행동에 대한 반응이 돌아올 뿐이다. 과거의 부정적 경험으로 생긴 생각과 느낌의 신호를 양자장으로 보냈으니 양자장이 똑같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신은 믿을 수 없어. 왜 나한테 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입 밖으로 내뱉었는가? 이런 말은 우리가 원인과 결과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뉴턴 데카르트 모델에 빠져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스스로 결과를 빚어낼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위와 같이 반응하는 대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려면 나의 생각과 느낌, 행동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주 지성과 연결될 수 있는 의식 상태로 들어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피드백의 형태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분명한 신호를 그 가능성의 장에 직접 보내는 것이다. 양자장의 피드백을 요청하라. 목적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려 할 때 자신이 접촉하는 양자 의식의 신호를 요청하라. 내가 바라는 특정 결과와 관련된 동시성을 과감히 요청하라. 그렇게 요청한다는 건 이 양자 의식이 정말로 실제하고 그래서 나의 노력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고 싶다고 용기 있게 표명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는 기쁨과 영감 속에서 삶을 창조해 나아갈 수 있다. 이 원리는 지금까지 안다고 생각한 것들을 내려놓고 미지의 세계에 자신을 내맡긴 뒤 우주 의식이 삶에 보내주는 결과를 지켜보라고 요구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다. 긍정적인 신호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가 내면에서 한 것이 바른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 것을 기억해서 다음에도 똑같이 할 것이다. 우주가 나의 노력을 돕고 있으며 내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기 위해 이 과정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주시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우주 의식과 연결될 수 있는가? 양자 물리학은 감각에 기반하지 않는다. 뉴턴 물리학은 예측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일련의 선형적인 상호작용이 항상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양자 역학 모델이라는 이상한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간을 넘어 고차원의 정보장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있다. 양자 물리학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우리가 오랫동안 감각을 기반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감각으로 현실을 측정하고 재확인한다면 뉴턴의 패러다임에 갇히게 된다. 양자 역학 모델은 감각에 기반해서 현실을 이해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양자 물리학은 비감각적이다. 미래 현실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감각은 마음이 창조한 것을 제일 마지막에 경험한다. 즉 경험의 가장 마지막에 오는 것이 감각 피드백이다. 왜일까?
양자는 아무 몸도 없고 아무 사물도 없으며 아무 시간도 없는 감각 너머의 영역에 존재하는 다차원적인 실제이다. 따라서 그 영역으로 들어가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잠깐 동안 자신의 몸을 잊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인식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나게 해야 한다. 배우자, 자녀, 재산 그리고 삶의 문제들이 모두 내 정체성의 일부이다. 그것들을 통해 우리는 외부 세계를 자신과 동일시한다. 마지막으로 직선적인 시간의 흐름도 잊어버려야 한다. 즉 잠재적인 미래의 경험을 의도적으로 관찰하는 순간에 그 현재 순간에 완전히 머물므로써 우리 마음이 과거에 대한 기억과 점과 똑같은 미래를 기대하는 것 사이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실에 영향을 주고 몸을 치유하며 미래의 어떤 사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를 완전히 놓아버리고 아무 사물도 없고 몸에 대한 인식을 내려놓고 아무 몸도 없고 시간의 흐름도 있는 아무 시간도 없는 순수한 의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컬하지 않은가? 순수한 의식이 될 때 우리는 환경과 몸, 그리고 시간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될 것이다. 양자장의 아원자 세계는 순수하게 의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순수한 의식이 되지 않고서는 달리 들어갈 방법이 없다. 어떤 몸의 상태로는 양자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 아무 몸도 아닌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 뇌는 이 기술을 활용하는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며 시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현실로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그 능력을 삶에 적용하게 될 것이다. 시공간을 넘어서기.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시간과 공간은 위치와 관련된 물리, 현상과 일시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다. 우리는 탁자 위에 놓인 유리컵을 보고 그것이 위치하는 공간과 그것이 그 공간에 머무른 시간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개념에 집착한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있었는지, 얼마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인지, 시간이 실제로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공간 속 어디에 있는지 감지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느낀다. 의자에 기댄 몸이나 땅 위에 딛고 선발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몇 초, 몇 분, 몇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느낀다는 말이다. 양자장의 무한한 현실 실현 가능성은 시간과 공간 너머에 있다. 왜냐하면 잠재성은 아직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장소를 차지하거나 시간적인 위치를 점유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물질적 실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시공간 너머에 존재한다. 양자장은 비물질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바깥에 존재한다. 그 무한한 가능성들 하나를 관찰해서 그것에 물질적 현실성을 부여하는 순간 양자장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게 된다. 양자장 속으로 들어가기. 우리는 양자장에서 어떤 가능성을 선택함으로써 선택한 그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실현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든 양자장에 접근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는 언제나 그것에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양자장이 우리에게 반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우리가 끊임없이 에너지를 내보내며 양자장과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과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시공간 너머에 존재하는 양자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와 비슷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 것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운전에 완전히 몰입하거나 생각에 깊이 빠져 있을 때를 떠올려 보라.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몸을 잊고 환경을 잊고 시간을 잊어버린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무아 상태에 있었는지 모른다.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양자장으로 들어가는 문턱을 넘어서서 우주 지성과 함께 작업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미 생각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현실적인 것으로 만든 셈이다. 이제 그러한 의식 상태에 규칙적으로 들어가는 방법, 양자장에 접근하여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우주, 지성과 더욱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마음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마음과 물질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관념에서부터 마음과 물질은 분리될 수 없다는, 즉 마음은 물질이고 물질은 마음이라는 양자 모델까지 살펴보았다. 당신이 과거에 그토록 변하려고 노력했어도 잘 안 되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당신의 사고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항상 외부의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믿었을 것이다. 맡은 일이 이렇게 많지 않다면 군사를 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행복할 텐데 라는 식으로 말이다. 우리는 모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다. 만약 이랬다면 정말 그렇게 했을 거야. 이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의 사고방식이다. 시공간의 경계 밖에서 당신의 마음, 생각, 느낌 그리고 존재 방식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 시간에 앞서 변할 수 있고 내면의 변화가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나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그리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 그리고 그 결과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 것이 단순히 내가 되어버린 습관을 깨기만 하면 되는 문제라는 깨달음이었다. 나의 감각을 극복할 때 내가 결코 과거의 사슬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걸 알 때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 모든 존재의 생명을 불어넣는 우주 지성은 당신을 놀라게 하고 또 기쁘게 할 것이다. 우주 지성이 바라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에 다가갈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이다. 마음을 바꿀 때 삶이 바뀐다.